자동차 연구원 스마트카 연구본부장님, 자율주행차 시대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제16회 충남과학기술혁신 포럼 시아 포럼에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또 귀중한 분들을 또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장님 오셨고요. 충청남도의 미래성장 과장님,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율주행연구처 우리 책임연구원님, 민경찬 연구원님, 충청남도 산업육성과의 이구주 팀장님, 자동차 산업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A2G 대표 한지영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오셔서 그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앞으로 한 50분 정도 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해결책을 또 제안도 해 주시고, 그동안 또 각 이 분야에 이제 전문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또 근무하시면서 느끼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주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그 해결이 돼야 이게 결국은 기술과 산업이 연결이 돼서 꽃을 피운다. 하나는 이제 안전성 문제, 즉 성능 확보를 통한 안전성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가격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뭐 레벨 1, 2, 3, 4, 5까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단계로 보면 한 레벨 3 정도에 와 있다. 그리고 레벨 5까지 가기에는 앞으로 요원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런 걸 많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특히 그 이 소프트웨어 분야, 그 다음에 이 컴퓨팅 속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슈퍼컴퓨터거든요. 슈퍼컴퓨터 부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확보.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커넥티비티.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센서 부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100% 국산화가 돼야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와 같은 세계 수준의 그런 미래 자동차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국산화가 상당히 안 돼 있는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안 돼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국산화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사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나 우리 충청남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그 산업을 위해서 또 우리 과학기술을 위해서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범수 미래성장 과장님도 오시고 자동차산업팀장님도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떤 정책으로 이것을 꽃을 피워서 충남에 훌륭한 우리 그 기업들과 연구소들을 유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거든요. 또 그런 걸 위해서 저희 시아 포럼을 지금 개최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근본적인 그 과학기술 또는 뭐 기초 연구, 그다음에 제도, 산업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신 우리 훌륭한 우리 토론자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번에 전문가시니까 강경포 센터장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오신 우리 오토노머스 A2G 우리 한지영 대표님, 그리고 또 특히 그 안전 분야, 뭐 법 분야 이쪽 분야에 상당한 연구를 하신 그런 전문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우리 민경찬 연구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구주 자동차 산업팀장님이 또 우리 충남에 현재의 그 현황과 또 뭐 계획, 지원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의 김범수 미래성장 과장님께서 좀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면서 이러한 그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이재관 본부장님이 마지막 또 최종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강경표 우리 한국교통연구원 우리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경표라고 합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뭐 이재원 박사님, 뭐 한전 대표님, 임채계님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 씨앗이라는 이름이 너무 정겹네요. 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이름을 또 딱 이렇게 혁신 포럼으로 만들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 기술하고 이제 플랫폼을 좀 언급하셨는데, 사실 저희 교통연구원은 기술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원 박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모빌리티의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케이스라는 걸로 이제 좀 집약해서 말씀드린, 이건 사실 어느 그 시장 조사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커넥티비티, 오토메이션, 쉐어링, 일렉트리피케이션. 근데 이거를 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커넥티비티하고 오토메이션하고 쉐어링은 이제 3대 핵심 기술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나 뭐 서스테너빌리티라든가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의 필요 조건 뭐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핵심 기술, 즉 커넥티비티하고 오토메이션, 쉐어링을 그냥 치부해서 그냥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세 가지 기술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좀 더 좀 깊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특히 이 커넥티비티는 오토메이션 서비스라든가 또는 쉐어링 서비스의 어떤 고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좀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기술도 궁극적으로 나오고 해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즉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또 개인이 어떤 취향이나 스케줄링을 다 이제 통합해서 차가 이제 그거를 알고 갈 수 있는 컨셉츄레이션이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넥티비티가 가장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쉐어링도 이 차의 쉐어링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라이드 쉐어링도 같은 얘기지만은 인프라에 대한 당당한 어떤 쉐어링도 다 필요한, 정보의 쉐어링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 그 인프라라든가 차량의 어떤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또 커넥티비티 기술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쉐어링하고 오토메이션의 어떤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 커넥티비티 기술이 필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이재원 박사님이 얘기했던 뒷반에 이제 커넥티드 기술이 이제 좀 더 나아간 레벨 4나 5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게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에서는 이제 그 가장 최상위법이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여기에 교통체계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이 교통체계라는 건 뭐냐면 이용자,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수단이 유기적인 연계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업구조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라는 그 핵심 기술이 또 커넥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커넥티비티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서스테너빌리티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어떤 필요 정책이라고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라는 거를 좀 더 저희가 좀 상호작용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모빌리티 그 레벨, 우리가 자율주행차 레벨도 이제 0부터 5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에 근반한 모빌리티의 그 이 수준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우리가 좀 연구의 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는 이제 차의 기술 중심으로 레벨을 한다고 하면, 모빌리티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빙, 즉 기종점을 사람이나 재화를 이동할 수 있는 피지컬리 움직이는 어떤 무빙 기능을 이제 교통의 하나의 초기 단계죠. 무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바일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커넥티비티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된 상황에서 이동 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모바일화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머누버라는 말을 좀 저는 좀 쓰고 싶다. 그래서 3M이라고 저는 좀 이게 이해를 쉽게 해서 쓰는데 이 머누버란 건 뭐냐면 교통에서는 이제 그 유저 이퀴블럼이라든가 시스템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걸 통해서 최적의 어느 운영 전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게 가정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모든 교통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 사실 엉뚱하지도 않은 가정이지만 그걸 베이스로 해서 교통 그 뭐 수단을 선택하고 또 교통량을 배분하고 이런 정책을 이제 예타부터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쉐어링이라든가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수준으로 많이 와 있다라는 거죠. 자동화가 됐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예, 그런 차원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머누버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머누버는 가장 최근에 이제 띄우는 거고 그래서 이 무빙이라는 그 차원에서의 우리 교통을 보면은 대부분이 수단 중심이었습니다. 차량 중심. 그래서 기종점을 이동하는 그 수요는 이 파생 수요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 활동은 이동하는 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지에 가서 그 업무를 하는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파생 수요라 드라이브드 디맨드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 말이죠. 근데 이제 모바일이나 머누버로 가게 되면서 실제 아까 얘기했던 타스나 마스처럼 이동하는 중간에서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차량 자체가 어떤 서비스 좀 이따 이제 그 플랫폼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비스의 어떤 중간적인 전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무빙 머누버 모바일 머누버의 그 달력이 아마 앞으로의 우리 모바일 기반 모빌리티의 어떤 서비스 수준이나 그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모바일이나 그 머누버를 보시면 아까 이전 박사님 얘기했던 그 도요타의 이팔레 플랫폼이 아마 2019년도 CES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어나운스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팔레 플랫폼을 보면은 온 디맨드 오피스 서비스 또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또는 뭐 메디컬 클리닉 서비스 또는 밀 딜리버리 서비스 이것이 보면은 비클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즉 그 차량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말을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븐시티에서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퍼포스 빌트 그 비클이라는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통은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핵심이 되는 그 모바일이나 머누버라는 걸로 저희가 좀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연구 내용을 좀 일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최근에 현대차도 그 타스라는 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자율차는 이제 수단으로 하지 않고 모빌티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게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뒷받침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율주행 상용화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는 안정성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플랫폼도 다 필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 그 2017년도부터 글로벌리하게 그 받아들이는 그 상용화 전략이 두 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something everyone 이라는 전략하고 그다음에 everything somewhere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자는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 차의 전략인 거고 후자는 대중교통이나 화물 같은 특정 노선에서의 그 상용화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인 그 개인 소유차는 사실 더딥니다.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벨 3가 지금이야 시작이 됐고 레벨 3도 아마 개인 소유의 레벨 3가 레벨 4로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커넥티비티 자유협력 인프라를 개인 소유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다니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개인 소유의 차는 아까 얘기한 ADS에 기반이 돼서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 차이기 때문에 자기의 라이벌리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수용.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벨 3나 레벨 4의 단계별로의 어떤 그런 무수한 많은 장애 요인 때문에 어떤 그 개인 소유차의 어떤 그 상용화는 많이 더디겠지만 반면에 그 에브리싱 썸웨어라는 그러니까 에브리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그런 고단위의 자율주행 수준의 상용화가 썸웨어 어느 특정 공간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화물 같은 그 특정 노선에서의 그 상용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기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노선에 어떻게 자율협력 주행 시스템이라는 커넥티비티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 조기에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물이나 대중교통 같은 플릿 매니지먼트의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 관리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예. 걔네들이 어떤 운영 관리 전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더 빨리 된다는 거고, 또 이용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지 차량을 구독하는 게 구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라이빌리티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상용화 전략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도 좀 어느 것을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 로드맵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그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에 2027년에 세계 최초로 그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를 이제 그 3년 앞당겨, 그 전까지 2030년이었잖아요. 27년에 앞당기겠다는 얘기에 그 반에는 4개의 인프라, 핵심 인프라가 이제 조기에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항파 유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그 주요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아까 얘기한 차도 언급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에코시스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냐, 이런 측면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면은 그 차 중심, 그러니까 그 기술 테크니컬 프로바이더라고 저는 좀 표현하는데, 그거랑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 센터 이런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 그 레이어를 봤을 때 저희 현재의 그 국내에는 너무 이 테크니컬 프로바이더 기술 중심의 이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 한전 대표님도 이 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는 감사히 받아들이겠지만은, 기술이 더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서비스나 이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도 많이 개발돼서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는 그런 실증이나 시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기술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렇다고 또 기술이 또 우리가 또 그런 중심으로 가서 현재까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앞서가 있냐? 사실 그것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자체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그 상용화 전략과 이러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어느 것을 좀 중심적으로 가야 되냐, 그런 모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차의 모델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그런 어떤 산업 구조,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그 4년 동안 세종시의 그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를 하면, 거기서 많은 이제 그 성과를 냈지만, 무엇보다 상용화라는 시범운행 지구가 지정이 됐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찰나의 그런 바틀렉 중에 하나가, 물론 기술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가 그 차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보통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공영제를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그거의 일부분인데, 그 공단, 그 기관과의 코어가 중요한데 여전히 그 코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코어에는 이 공단 쪽에서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원팀 베이스로 한 어떤 그런 산업 생태계를 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법제도 부분인데, 여기 민경자 책임님도 오셨고 이제 한전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용화 특례로 되는 게 지역특구법하고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법인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이제 시범운행이 지정이 되면 두 가지 서비스의 특례가 됩니다. 여객운송이라고 화물운수 사업의 특례를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규칙도 이제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그 두 개죠. 근데 이렇게 특례 위주로 그 상용화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저는 사실 이 생명력이 있냐,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전히 여객운수 사업법이 있고 화물운수 사업법이 있으면 이제는 그 사업 안에서의 특칙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꾸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모든 국토부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상용화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법, 즉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올인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존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특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여객운수 사업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시운행은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근거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임시면허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 시범운행 지구에 받는 여객운수 사업법의 어떤 그 운송 특례를 주는 지자체도 운송 특례가 분명히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는 안전 요건하고 임시면허를 받는 안전 요건이 거의 중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그 안전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조례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은 좀 안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좀 지자체도 좀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안전 기준이나 또는 그런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게 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예로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의 임시면허는 DMV, 디파트먼트 모터 비클이라는 자동차 그 관리하는 그런 데서 임시면허를 줍니다. 하지만 서비스, 운송 서비스는 그 캘리포니아 퍼블릭 유틸리티 커미티라는 또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에 그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자동차에 특화된 기술의 기준하고 안전 기준하고 서비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다를 거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도 좀 이런 거에 좀 물론 중앙정부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걸 가지고 또 지자체는 그거에 맞는 지자체 특화 아까 얘기한 그 사업 모델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끝으로 예, 제 그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경표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 체계, 뭐 운송 체계, 또 그 자동 법 체계까지도 이렇게 또 같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그 한지영 대표님은 이제 우리 기업에서 오토노머스 A2G 해가지고 실제 기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상용화 또는 뭐 사업의 규모, 그 시장의 규모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검토하셨을 거고. 이게 아직 그다음에 레벨 3라는 현 상태에서 또 미래 레벨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도 좀 걸릴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종합적으로 관련된 그런 그 기술과 제도 뭐 지원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는데 고민 많이 하신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토노머스 A2G 대표 한재영입니다. 이장관 부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내용 보면서도 되게 공감을 많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양산화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 강기표 박사님께서 뭐 교통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법규 제도 뭐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분들 뭐 매일 자주 보시는 분들인데 항상 가보면은 계속 같은 말이 지금 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는 엄청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서비스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근데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연구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실제 차가 뭔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는데 지금 다들 그냥 장인 코끼리 만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의 자율주행 차는 없는데 이 없는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뭐 얘가 나오면 뭐 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 교통 시스템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코끼리의 모습이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상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현실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 이 그림, 이 자료에 있는 이 차 결국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연구소가 만들 겁니까? 학교가 만들어낼 겁니까? 네,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 기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현대자동차죠. 그럼 우리는 결국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어내야지 하지만 이재관 부모님께서 발표해 주신 22페이지 그림을 보면 굉장히 21페이지네요.
자율주행 환경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폐쇄된 공간이냐, 지정된 곳이냐, 뭐 목적이 어떻게 되냐, 서비스 사항이 어떠냐 굉장히 다른데 지금은 현대차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포터라는 차로 모든 거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게 포터 혹은 뭐 버스면 거의 다 커버 가능되죠. 그렇지만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한다면 외향은 똑같지만 내부 시스템 아키텍처는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아까 뭐 혼다 차 사례를 말씀해 주셨듯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서비스 차 종류를 현대차가 다 개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것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품종 소량 양산 형태로 굉장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뭔가 나와가지고 이 목적에 맞는 차들을 만들어내고 그 차량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뭐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건데 지금 저는 그래서 뭐 다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양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동안에 굉장히 뭐 이론적인 뭐 검토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런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던 그 코끼리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너무 우리는 지금 한 기업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이 해왔었고 이게 절대 한 기업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아까 강익 발생께서 너무 기술 중심으로만 이게 그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실차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고 기술 개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술 개발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충남 쪽에서도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양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완성차 업체가 있으려면 완성차 업체가 부품도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부품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근데 그 부품 기업이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뭐 자율주행 전용 부품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센서 제어기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차 껍데기를 만들어내려면 샤시 부품, 바디 부품, 뭐 전장 부품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그런 2차 산업에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전혀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라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런 뭐 박스가 형태 차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차 부품을 만들어내려고 국내 기업들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대량 생산 체제로만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품종 소량 양산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업들이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저는 약간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실제 양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산업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아까 이정범 원장 말씀했지만 이거 국내 기업 위주로 이게 구성되지 않으면 결코 이걸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고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부품 가져다가 해외 기술 가져다가는 명백한 한계가 너무 있습니다. 저희도 국내 기술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부품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좀 안 되는 상태고 정작 여기 윗선에서만 계속 우리는 연구든 뭐 검토든 진행되고 있고 정작 저 풀뿌리 산업인 바닥에서는 전혀 현재까지는 이 온기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려면은 제일 바닥에 있는 이런 기업들부터 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오토노머스 A2G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은 잘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 외에 저희가 정부에서 많이 해주는 정부 R&D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사실 저희가 회사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최종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은 매출이 이어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초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좀 더 있어야지만 기업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산업은 산업인데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대폭 이제 확대돼야 되는데 아직 현재 단계는 뭐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가장 어려운 게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하시는 분이 뭔가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된 데서 뭐 연구는 뭐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업원들 월급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뭐 현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샤시, 뭐 바디, 전장 부분 같이 이 컨트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계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다양화가 될 그런 미래가 다양화될 것 같으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저기 어떻습니까? 다음에 민경찬 우리 교통안전공단 우리 연구원님, 최균 연구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민경찬입니다. 예, 오늘 이재관 박사님의 이게 좋은 발표를 듣게 돼서 영광이고요. 많은 공부를 하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자동차 안전, 더 나아가서 자율차의 안전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몇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5월 지난달에 이제 독일 벤츠 본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벤츠가 이제 판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벤츠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벤츠에서 레벨 3 자율차를 총괄 이제 그 개발하는 담당 책임 엔지니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들은 이제 레벨 3 양산, 세계 최초 양산을 인류가 달 착륙을 했던 그런 그 느낌으로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고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율차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일반 국민에게까지 인도되는 과정이 점점 험난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하면 가장 크게 이제 떠오르는 게 아우토반, 속도 제한이 없는 이제 고속도로인데 벤츠에서 양산한 자율차는 이제 시속 60km까지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우토반에서. 그러면 이제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 기준, 국제 기준 문제가 있고요. 그 속도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시스템의 리던던시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한 1,000만 원 정도, 자율 레벨 3 옵션을 S클래스에 장착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옵션 가격이 추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행의 자유를 그 영내에서 통행의 자유를 보장을 해가지고 이제 차로 어느 국가든 이동이 가능한데 레벨 3 같은 경우 독일 영내에서만 작동을 하고 국경을 넘을 때는 레벨 3가 이제 레벨 2나 1으로 이제 제어권 전환을 해서 운행을 하게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각국의 도로 환경과 그리고 교통 문화,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득이하게도 이제 독일 국가 내에서만 이제 레벨 3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고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벤츠에서도 뭐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그런 차를 이제 수출할 계획이 다음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율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규제가 없는 대신 이제 어떤 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세죠. 그 집단 소송이라든가 뭐 레몬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국민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벤츠의 다음 이제 양산 지역이 이제 미국으로 선정됐지만 또 그만큼 이제 도전적인 이제 행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많은 사고를 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교통국 당국에서도 이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얼론 머스크가 지금 작년 말부터 추진하는 정책이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에는 레이더하고 카메라하고 두 센서를 퓨전해서 이제 경로 제어라든가 장애물 감지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판매 사양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다 그 차 오토파일럿 시스템에서 뺐습니다. 빼고 카메라
온리로 이제 제어를 하는 쪽으로 이제 기술 그 가닥을 잡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레이더가 이제 전파의 난반사라든가 이제 고스트 앞에 아무 물체도 없는데 물체 그 가상의 물체로 오인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수억 마일의 그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레이더에 의한 오작동이 많았다라고 해서 이제 얼론 머스크 테슬라는 이제 레이더 빼고 이제 사람이 보는 눈과 같은 것이 카메라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카메라 온리로 이제 오토파일럿을 구성하는 걸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리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테슬라 엔지니어랑 저희랑 회의를 했었는데 뭐 한국 시장에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안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레벨 3 이전에 1, 2 단계의 ADAS 시스템에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게 ESC하고 AEBS, 오토 어드밴스드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브레이킹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버스에 트럭에 용 ABS가 개발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제도권 법규화가 된 게 2010년대 이후입니다. 그 기술 개발이 완성된 이후에 제도화까지 약 10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그 전에 ACC라든가 ESC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기존의 형태는 기술이 완성되고 성숙된 이후에 이제 법규화, 법제화돼서 이제 의무장착이라든가 엔캡이라든가 이런 그 제도권 내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자율차라는 것은 현재 독일에서 벤츠에서 독일 내 한정으로 양산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을 완성한 곳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에서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은 이제 안전 기준, 자율차에 대한 안전 기준과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차가 우리의 산업과 경제와 이제 교통, 문화 시스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승용 자동차에 한해서 이제 11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레벨 3 자율 자동차의 이제 양산과 판매가 이제 허용이 됐고요. 올 말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 수준 이상의 이제 기준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레벨 3 양산을 하는데 이제 제도의 걸림돌이 없게끔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A2G의 한지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품종, 다차종의 소량 생산 그리고 뭐 허브 투 허브 거점 도심 지역 내의 셔틀 운행을 위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뭐 소외 지역이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서비스, 공공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장 이제 그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사업화돼서 시장에 그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이제 걸림돌을 없애고자 저희도 이제 2024년까지 관련 이제 법제도를 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제 허들 없이 기술의 진입 장벽을 이제 해소시켜 준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서비스 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도 정비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그 허가제도가 도입이 돼서 2016년 초기에는 4개사에서 총 11대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60여 개 기업에서 한 220대 정도 자율차가 허가돼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학도 있고 물론 A2G도 포함해서 대학이라든가 중소 벤처기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대학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테스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는 사고의 문제
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1년에 보험료를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특약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1인 벤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그래서 220대 자율차를 다 시험 평가를 해보고 탑승해보고 이제 해본 결과 이제 주요 이제 기술 변화 사항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GPS 정밀도, 측이의 정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주안점이 돼가지고 GPS도 고가의 뭐 1억 이상의 GPS를 달아서 이제 운영을 하던 거에서 지금 현재는 한 100만 원 선의 GPS, 저가형 GPS를 활용을 해서 라이다나 카메라로 이제 맵매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자다가 깨도 눈으로 이게 봤을 때 63빌딩이 보이면 여기도 근방에 왔구나, 이런 식으로 GPS가 없이도 이제 그런 사람 그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그 자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찾아서 경로를 제어하는 기술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의존도로 보면 GPS에 대한 의존이 과거에는 한 프라이어티가 한 80% 정도 됐다면, 80에서 100% 정도 됐다면 지금 한 10% 이하로 가져가는 게 그 지금 현재 저희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동향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신호등 인지를, 과거에는 주로 이제 카메라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이재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각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CITS를 이제 그 지자체에서 구축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테스트 베드화 시키면서 관련 기업들이 그 장소에 와서 시험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연계하는, 지자체와 연계하는 이제 사업을 이제 구성을 해서 임시운행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을 해야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타당한가, 적절한가, 안전한가라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제도 운영 시범 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 여객운송, 화물 여객운송, 그리고 각종 안전기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그 어떤 시장의 개발과 성숙을 이제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충남도에서도 그러한 뭐 특히 이제 서울이나 판교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이제 참고하셔서 어떤 그 지자체만의 어떤 사업 개발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찬 우리 센터장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충남에 우리 그 충남 테크노파크에 자동차 지원 센터도 있고, 또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있고, 또 자동차에 관련된 연구로서는 생산기술연구원 있고, 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충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특화된 그런 지역이고, 또 이 자동차 분야의 그 연구재단 강소 특구가 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정책 개발하고 계시는 우리 이구주 자동차 산업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팀장 이구주 사무관입니다. 오늘 그 자율차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정보와 동향에 대해서 그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충남도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그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캐빈에 대한 그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지금 실증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 주셨던 센서나 이런 그 자율주행차의 구동의 핵심적인 요소들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일단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대규모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기술 개발에 대한 시점은 뭐 좀 넘어섰고, 정부에서 2027년 상용화를 위한 그 상용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안전성에 대한 그 부품 단위 이 안전성을 실지 차에 부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하다. 이제 중앙부처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충남도는 그 자동차 완성차 포함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 전국 4위 정도의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분들 중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플러스 그 전장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어떻게 전환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그 한 축으로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 센터 내에 그 미래차 전환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뭐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 어떤 그 부품들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이나 전문가들과의 그 기획, 제품의 기술 향상,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판로까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그 구비를 해 놓고 기업들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자율차 시장 쪽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재관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그 다양한 부품들 중에 어떻게 저쪽으로 그 저희 한 500여 개 부품사들이 안정적으로 그 시장을 흐름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얻고 가는 정보들을 가지고 테크노파크 자동차 센터에서 지금 모빌리티 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내년 올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그 모빌리티 과를 지금 별도로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힌 상황이라, 일단 그런 그 전방적인 그 정책 지원을 위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작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구주 우리 자동차 산업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이제 모빌리티 과까지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로 바뀌려면 그쪽에 부품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업체들을 어쨌든 자연스럽게 전환을 시켜서 계속해서 우리 충남 지역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래 성장을 고민하고 계신 우리 김범수 과장님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산업도 중요하지만 또 주력 산업을 이렇게 고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10년, 20년 또 후에 미래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는 뭐 산업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충남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들 또 대학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또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 미래성장과를 또 잘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김범수 과장님의 또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워낙에 이 시작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워낙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 영역에 대한 언급은 뭐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UAM 뭐 내내 같은 모빌리티인데 UAM 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그 국가 기관들이 필요한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안전기술원인가 제가 좀 생각은 들라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제 분원 형태로 이제 많이 그 기관들을 유치해 이미 놨어요. 그러니까 UM과 관련된 이런 산업에 따른 뭐 인증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부품을 시험한다든가 이런 관련된 분원들이 이제 그 센터들이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느낀 게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행히 이제 앞으로 이제 오지는 않았으니까 언제 이제 좀 시간은 뭐 레벨 3에서 이제 뭐 그 넘어가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럼 저희는 그럼 이런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에 어떤 그 중요한 국가기관이 어디냐. 예를 들면 뭐 여기 오늘 또 뭐 한국교통 뭐 연수원에서 왔다, 연구원에서 왔다 그러면 그 연구원의 어떤 그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분원이든 무슨 뭐 그 기구든 조직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충남에서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지금 뭐 무슨 부품 기업이 뭐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아직 이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관 유치나 이런 거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점해가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기관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 뭐 분원이면 분원 아니면 그 필요한 센터면 센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유치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나중에 결국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볼 때 보면 아 거기에 그런 뭐 기반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이 더 경쟁력이 있겠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쪽에 우리 과기원에서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R&D 집적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강서 연구개발 특구를 지금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해서 지금 한 2년 차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긴 한데 그럼 연구개발 특구를 다시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이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려고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그 연구소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입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창업 기업들도 입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한재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스시라든가 뭐 이런 했던 그 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럼 연구소 기업이든지 뭐 창업 기업이든지 뭐 그러면 또 저희가 어쨌든 강서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한자연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되니까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또 접근해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UAM도 보면 그게 한 뭐 주로 대분류를 5가지 또는 뭐 6가지 처음에는 이제 체계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기체인데 그게 나중에 가보면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이렇게 큰 그러니까 항공 산업이더라고요. 똑같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율주행도 지금은 이제 다 기술이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 연계된 그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산업군이 이제 형성이 될 건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그런 산업군에 대한 그 사전 준비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냥 뭐 자율주행 차 아니면 그 부품 기업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도민 뭐 지금도 저희가 이제 도민 안전보험을 뭐 들고 있는데 뭐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그런 뭐 보험까지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저희도 보면 이제 자동차 팀에서는 이제 그 자동차 그쪽만 할 테고 또 어느 팀에서 어차피 그 조직은 이제 분절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UAM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도민의 어떤 뭐 생명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연결되겠죠. 이제 뭐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주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접근을 해야지 어떤 한 분야로만 접근해서는 이게 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던 그런 소중한 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UAM하고 이제 우리 그리고 UAM도 사람을 이동시키는 그런 이동 체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 지상에서 움직이는 우리 자율형 자동차 또 우리 지상 위에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빌리티 또 최근에는 그 바닷속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닷속의 모빌리티 요즘 뭐 잠수정에서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잠수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중 탐지 기술 이게 또 우리 충남의 수중 탐지 기술이 세계 표준화가 됐거든요. 우리 호서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바다, 속, 지상 또는 항공, 우주까지도 막 연결되는 이런 진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 산업으로 가는 건데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뒷받침을 해드릴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저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은 어떻게 사람을 우리 충남 지역에 있는 혁신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또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걸 우리 충남도에 또 제공해드리고 충남도는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또 반영을 해서 또 입안하시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오늘 여기 전문가분들 와 계시는데 우리 모빌리티 쪽은 충남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우리 뭐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우리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혹시 분원이나 이런 거 좀 좋은 거 설치할 때는 꼭 충남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지영 대표님도 기업을 우리 충남으로 좀 옮기셔가지고 좋은 아주 연구소 기업으로 하나 해주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한 5분 10분 정도로 해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재관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합 포럼에서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율주행차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게 이 인프라나 서비스나 또 법제도나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뭐 강경표 박사님이나 민경수 박사님한테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저도 오늘 또 많이 공부하고 이제 배워갑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좀 이제 제가 산업 육성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쪽에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차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고 그리고 또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강소특구라든지 많은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이런 이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저 민경찬 저 박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이게 제도권이 들어와서 실제 상용화하려 그러면 이게 기술 성숙하고 시장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0년 15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10년 15년을 버텨주느냐? 그리고 이걸 누가 계속 이제 산업체가 자리매김할 동안 그걸 지원을 해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벤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벨 3 그거 상용하고 달 착륙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지금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외부에서 이제 공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속적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게 산업적으로 이제 진짜
뿌리를 내려서 아까 한지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산업 생태가 전주기적인 생태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이제 진짜 확보하는 그런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제 좀 이렇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모비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업체를 제가 2001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한 50명 되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지금은 완전히 그 인텔에 18조에 팔려고 하는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8년 동안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이 없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정부하고 투자 기관들이 끝까지 지원해 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저기 뭐 지금 그만한 이제 글로벌 컴퍼니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런 걸 좀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정말 뭐냐면 이제 그 단발성이 아닌 정말 여기 또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 계신 공무원들이 또 이 사업을 이제 좀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끝없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볼 때 지금 이제 그 밸류체인을 오늘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주기로 이걸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뭐냐면 이게 엔드 프로덕트에만 관심이 있는데 실제 미래차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뿌리 산업이 없이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 저 소재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전자 쪽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뿌리 산업 하시는 분들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전주기에 대한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렇게 고도화할 부분을 어떻게 좀 고민해 볼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체들 만나 보면은 아까 이구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체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뭘 하기 위해서 초기에 뭔가 이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기 투자라든지 또 아니면 연구 인력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공용 플랫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초기에 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또 공용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라든지 테스트 베드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축이나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또 패널 하신 우리 뭐 강경표 센터장님이나 한지영 대표님 한 뭐 1, 2분 혹시 또 뭐 추가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한 2시간 하니까 좀 충분히 논의가 좀 되죠. 이렇게 우리 시아 포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회까지 진행하고 있고 매월 이 분야를 좀 바꿔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방면으로 과학기술부터 포함을 해서 뭐 제도, 법, 뭐 인력 양성 뭐 등등 다 이렇게 모든 토픽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 시아 포럼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이 시아 포럼의 동영상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또 비용을 들어서 또 많은 아주 우수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혁신에 관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배포해 주시면 우리 충남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이번 제 16회 충남 과학기술 혁신 포럼 시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